여러분, 혹시 파괴적 혁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실리콘밸리의 으리으리한 IT 기업들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원조, 파괴적 혁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거든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정말 흙먼지 날리는 그 값싼 농민의 기술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절대 권력을 누리던 무장기사들을 한 방에 무너뜨렸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여기 극단적인 두 전사가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매치업이거든요. 한쪽은 20년, 무려 20년 동안 엘리트 무술만 파고든 온몸에 돈을 떡칠한 봉건 기사예요. 반대쪽은요, 고작 2주, 딱 2주 훈련받고 동네에서 주워온 값싼 나무 막대기를 든 농민 보병이에요.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로 따지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간극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시작됩니다. 1막, 골리앗입니다. 이 거대한 판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당시 전장의 지배자였던 기사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무서운 존재였는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11세기 무렵이 되면요, 유럽 기사들의 장비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전처럼 가벼운 가죽이나 사슬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온몸을 빈틈없이 감싸버리는 거대한 쇳덩어리, 철판 갑옷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몸이 엄청나게 무거워져서 말에 혼자 타지도 못하는 굴욕적인 단점은 있었지만요. 일단 말에 딱 올라타기만 하면 와, 이건 그냥 뚫을 수가 없는 무적의 엘리트 부대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기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적진으로 돌진하는 작은 전차. 진짜 그 자체였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쇳덩어리를 두른 거대한 인간과 말이 하나가 돼서 미친 속도로 나한테 달려온다고요. 보병들 입장에서는 멘탈이 그냥 바사삭 부서지는 물리적 재앙이 따로 없었죠. 당시 귀족들이 어떻게 전쟁과 권력을 그토록 철저하게 독점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압도적인 파괴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막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골리앗의 시대가 어떻게 박살났는지 그 진짜 파괴적 혁신의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37년에 터진 백년 전쟁,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히 영국이랑 프랑스가 땅 따먹게 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엄청난 세금이랑 소모전 때문에 콧대 높던 귀족들도 서서히 피가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안 하던 아주 새롭고 절박한 전술에 눈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절박함이 제대로 폭발해버린 사건, 바로 1415년의 아젠쿠르 전투입니다. 병력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잉글랜드 헨리 5세의 군대는 많아봐야 9,000명, 그것도 대부분 방어구 하나 제대로 없는 헐벗은 궁수들이었어요. 반면에 프랑스군은 무려 36,000명에 육박하는 풀파워 최정예 기사단이었습니다. 진짜 답이 없는 수적 열세 속에서 헨리 5세는 전투 전날 밤 전 군에 절대 침묵을 명령합니다. 불가능에 직면한 군대의 그 숨막히는 긴장감,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짜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저 화려한 프랑스의 최정예 기사들이 무려 6,000명 넘게 학살당했습니다. 반면에 잉글랜드군의 피해는 고작 수백 명 수준이었어요. 그 위풍당당하던 기사의 시대가 진흙탕 한가운데서 얼마나 처참하게 끝났는지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성적표죠. 도대체 그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아젠쿠르의 전장은 한마디로 끔찍한 진흙 늪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자랑스럽던 프랑스 기사들의 무적의 철갑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덫이 돼버린 거예요. 무거운 갑옷 때문에 늪에 무릎까지 푹푹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기사들 위로 수백 미터 밖에서 잉글랜드군의 화살이 그야말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빗발치는 화살들이 기사들의 그 하늘 찌르던 자부심을 완전히 관통해버린 거죠. 기사들은 지쳐서 숨이 막히고 늪에 질식하고 자기들끼리 짓밟히면서 무참히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의 손에 쥐어진 무기들, 특히 롱보우와 장창은 말 그대로 기사들을 향한 사형 집행권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거리로 쏟아지는 롱보우 화살에 기사들이 혼비백산하면 가벼운 무장의 잉글랜드 병사들이 진흙탕에 갇힌 기사들에게 달려들었죠. 이때 쓴 게 뭐냐면요. 그냥 평범한 낫망치나 미늘창 같은 무기들이었습니다. 스위스 쪽에서 발굴된 해골들을 보면요. 이 농민들의 무기에 두개골이 박살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싼 우기가 가장 비싼 귀족들을 도살해버린 겁니다. 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장창, 방진, 그러니까 고대 팔랑크스의 화려한 부하를 빼놓을 수 없죠. 스코틀랜드군이나 스위스 용병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증명해냈는데요. 그냥 싼값에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기다란 창을 들고 농민들이 아주 빽빽하게 밀집해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무시무시했던 기병의 돌격이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스위스 용병들이 보여준 이 압도적인 보병의 밀집력이 결국 기병을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밀어내버렸죠. 이어서 산막, 전쟁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자, 이제는 전술 이야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도대체 왜 세상이 다시는 예전의 그 낭만적인 기사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 바탕에 깔린 아주 냉혹한 경제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게 바로 가성비의 역습이라는 건데요. 정말 잔인한 수학 공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년 동안 돈을 쏟아부어서 무술을 익힌 엘리트 기사가 고작 2주 훈련받은 농민 징집병의 총알 한 방이나 창 끝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당시 군주라고 생각해보세요. 비싸고 통제하기도 힘든 소수의 기사를 굳이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훨씬 저렴하고 다루기 쉽고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은 농민 군대를 꾸리는 게 100번, 1000번 경제적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사막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권력자가 누구인지 그 기막힌 반전이 밝혀집니다. 농민들이 전장에서 기산을 꺾은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농민들이 권력을 잡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바로 이 트라스 이탈리엔, 즉 이탈리아식 성차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대포를 막아내려고 성벽을 아주 낮고 두껍게 지은 건데요. 이러니까 전쟁이 예전처럼 기병이 며칠 동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수만 명을 동원해서 성을 포위해야 하는 진짜 지옥 같은 소모전으로 덩치가 커져버린 겁니다. 전쟁 규모가 이렇게 미친 듯이 커지니까 30년 전쟁쯤 오면 전투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가 돼버려요. 이제 동네 귀족들 주머니 사정으로는 그 수많은 용병들 월급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족들은 줄줄이 파산해서 빚더미에 앉고 전쟁통에 바치고 집이고 다 잃어버린 불쌍한 농민들은 살기 위해서 또다시 그 비참한 용병대로 들어가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그리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 마침내 상비군이라는 어마어마한 개념이 탄생합니다. 그 막대한 용병 비용을 댈 수 있는 건 오직 넓은 조세권을 쥐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왕뿐이었거든요. 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거대한 용병을 굴리기 시작하면서 왕의 권력은 전례 없이 강력해집니다. 지역 영주들이 사병을 못 거느리니까 국가의 군사력이라는 게 오직 왕 한 사람의 손에 완벽하게 쥐어지게 된 겁니다. 이 표를 한번 쓱 보시면 권력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기 지역을 꽉 잡고 있던 봉건 영주들과 그 밑에 딸린 소수 정예 기사들의 낭만적인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대신에 국가 단위의 막대한 세금을 바탕으로 수십만 명의 농민보병과 용병을 통제하는 거대한 절대군주의 시대가 열린 거죠. 농민들의 무기혁신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귀족들을 끝장내긴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게 훨씬 더 거대하고 억압적인 국가 권력을 탄생시켜버린 겁니다. 그 중앙 집권화의 완전체, 끝판왕이 바로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상비군이 무려 40만 명이었어요. 유럽 최대 규모였죠. 귀족들은 이제 군사적으로 아무 힘도 못 쓰고 모든 권력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쫙 흡수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기사를 찔러 죽인 농민의 그 장창이 결과적으로는 루이 14세 같은 절대군주를 옥좌에 아주 튼튼하게 앉혀준 꼴이 된 겁니다. 자, 타임라인을 쭉 훑어볼까요? 1337년, 100년 전쟁부터 시작해서 1415년 그 진흙탕 속 아젠쿠르 전투를 지나 1600년대로 오면서 군대 규모가 몇만 단위로 미친 듯이 폭발하죠. 그리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근대 국가의 뼈대가 세워집니다. 이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동네 귀족들끼리 치고받던 무력 충돌이 국가 예산을 통째로 갈아넣는 초거대 군산복합 비즈니스로 완전히 돌연변이를 일으킨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분명히 무기는 엄청 싸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롱보우, 장창, 조악한 총기들. 그런데 전쟁 그 자체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상상 초월로 비싸졌어요.
기사의 철갑을 꿰뚫는 이 통쾌한 기술 혁신이 과연 평범한 농민들을 억압에서 진짜 해방시켜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채찍질하는 주인을 지역 영주라는 작은 폭군에서 절대고가라는 거대한 괴물로 슬쩍 바꿔치기 한 것에 불과할까요? 오늘의 해설이 이 소름 돋는 역설과 잔혹한 경제학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